이미 그 시장이 심각한 게 위기인데요. 근데 그 원인을 이게 그 주식 전문가들은 정치적 분석을 안 하잖아요. 솔직히 경제하고 정치가 이게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옛날에는 정치 경제학입니다. 모든 게 마르크스 이론이나 마르크스나 뭐 애덤 스미스나 리카르도나 전부 다 정치 경제학 책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순수하게 야 삼성이 하이닉스가 올해 돈 2분기에 80조 벌었더라 60조 벌더라 이 분석은 초등 유치원생도 하는 분석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주가를 어떻게 전망합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그 분석해보면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주식시장이고 부동산이고 전부 나라가 절단 개판나게 됐는데 무슨 이게 주식시장이 오릅니까? 이재명이 때문에 안 된다고요. 이재명이가 모든 기업을 다 때려잡고 쇼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오늘 아침에 제하고 비슷한 주장이 오늘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뭐 조선일보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조선일보 오늘 사설에 그 반도체가 되게 우리 중요하니까요. 반도체가 이렇게 놓습니다. 사설 제목이 뭐냐? 규제 풀이 중국 반도체 도약, 그 다음에 규제 개혁이 빠져있는 한국 AI 선언,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게 규제가 오히려 공산주의 아닙니다. 경제는요, 중국은 이게 다 풀어놔버려요. 지원만 해주지, 규제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중국이 그 반도체, 어제 그 CXMT 창신 메모리, CXMT가 상장해가 어제 제가 하루에 460포인트 올라가지고 중국의 그 시가총액 1위로 올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4조 정도 자금을 모았다. 그러기 시장 점유율이 8%, 이제 반도체가 3강이 아니고 4강이다. 이렇게 CXMT 창신 메모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중국에는요,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도 지원만 해주지 나라가 개입하는 게 없어요. 나라가 개입하는 게 없다고. 그러게 노사분규나 성과급을 6억씩 달라 이런 게 없어요. 그거 노잖아요. 중국의 그 반도체 연구원들은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주일에 6일간 일합니다. 그래서 996 근무랍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주일에 6일 996 근무.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마음 놓고 연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52시간만 되면 불 꺼라, 컴퓨터 꺼라. 일주일에 52시간 넘으면 연구원들도 무조건 불 꺼라. 이겁니다. 세상에 이런 규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연구하는데. 옛날에 제가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 칠 때 공부한다고 저 방 하나에 저희 가족이 4명이 살았는데 어머니 내일 시험 치니까 공부 좀 하면 안 돼요? 이래 하면 어머니가 9시 되면 불 꺼. 내일 아침에 일날 공부하든지 자야 돼. 집에 자야 되니까 불 꺼. 이랬단 말이에요. 야, 저는 제가 공부 좀 하려면 어머니가 9시에 불 꺼. 이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래. 연구 좀 하려면 야, 52시간 넘어서니까 처벌, 불 꺼. 이러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무슨 됩니까? 연구가. 이런 규제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노조가 6억씩 달라 파업한다. 이러는 개 난리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 그 기업들 보세요. 이거 사설에 놓잖아요. 실제 중국에는 지원만 해주고 아무런 중대재해처벌법도 없고요. 노란봉투법도 없다잖아요. 그냥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란봉투법 또는 중대재해처벌 해가지고 반도체 연구하다가 하나 사고 나면 난리 나잖아요.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우리 전에 중대재해 난리 났잖아요. 그러고 노란봉투법 하청업체까지 성과급 주라 난리잖아요. 이런 기업을 목을 쬐는 중국에는 규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규제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입지예요. 중국의 반도체들은 보면 아주 좋은 입지 있잖아요. 상하이다, 어디다. 좋은 입지에 딱 위치해가 연구원들이 편안하게 연구하도록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스믹, SMIC, 또 있고, 또 YMTC 이런 것도 있고요. 전부 보면 입지가 보면 기가 막힌데 꼭 필요한데 그게 전력이든 물이든 확실하게 해주고요. 이런 데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호남에다가 반도체죠. 이게 말이나 되는 약입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그냥 맛이 간 거예요. 전라도에 아무것도 없는 전기도 없어, 물도 없어, 또 이게 인력도 없어, 부지도 없어. 즉 공항 이전도 어려운데 이거 가지고 이재명이가 전 세계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뭐 공급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이게 속도하면 내가 한 속도 하지 않냐고. 아이 2033년에 미군 공항이 옮긴다는데 무슨 이게 속도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 규제 이것만 봐도요 이미 그 성패는 보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전폭적으로 정부가 자금 지원해주고 모든 걸 지원해주고요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정부가 해준 게 뭐냐고요? 맨날 때려잡아 이익 남에게 어떻게 어디 쓸까? 야 이익 좀 가져봐. 세금 때리면 이게 초과이익까지 어디 쓸까? 나눠줄까? 이렇게 뺏어물 국림하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요 지금 이게 그 매물이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미국에 물론 AI 기업들 뭐 엔비디아가 GPU 칩을 파는데 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엔비디아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네오 클라우드 이래가지고 그 업체들이 엔비디아한테 돈 빌려가 그 돈과 엔비디아 칩을 사요. 와, 돈 빌려주고 너 돈 없으니까 내가 빌려줄게. 우리 칩 사. 이러면 이거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엔비디아도.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이 전부 엔비디아 투자받고 돈 빌려주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구글이 있죠. 우리 유튜브 하는 구글이 현금 부자인데 이번에 20년 만에 구글이 현금이 고갈됐다. 즉 구글이 현금이 고갈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빚내가지고 회사채 발행해서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반도체라는 것만 수억 엄청난 개수이기 때문에 어떤 이게 수요가 폭발해도 AI 아니라 AI 할아버지가 와도 10% 이상 수요는 이게 10% 이상 안 늘고 항상 10% 우상향했어요. 반도체 수요가 항상 늘어났지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 수요 때문이 아니고 공급을 줄인 거예요. 결국요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D램 라인을요 HBM으로 다 전환시키면서 HBM D램이 공급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폭등하면서 순간 돈을 버는 거다. 근데 그 틈새를 중국하고 대만 업체들이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키옥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삼성 하이닉스가 10%씩 막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대로 아무도 분석 안 하고 저 주식방 3% TV나 영상 보면 이게 이재명 정권의 리스크나 우리 좌파 정책 이런 문제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특히 중국 굴기, 중국의 두려움 이런 걸 전혀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아이고 뭐 내년에도 이게 더 번다, 몇백 주 번다, 몇천 왜 이래 저평가되냐? 참 이게 한심하죠.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그 10년, 100년 뒤를 보고 이게 이익이 늘어날 걸 사지. 그래 1, 2년 더 돈 번다 해서 그걸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어딨냐고. 저도 이게 그 반도체 최고 전문가들 몇 명 만나 대화도 해보고 취재도 해보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은 옛날 삼성전자 10만 원 밑으로 그게 정상 가격이다. 폭등하기 전에 하이닉스도 이게 2, 30만 원이 정상 가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제가 주식 방송 아니니까 더 이상 주식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저만은 지금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나오잖아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무서운데 중국은 지원만 해주지 규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돈 뜯어가서 이게 초과이익 어디 쓸까? 또 이게 호남에 정치적으로 호남에 투자해라고 팔을 비틀고 걔 난리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왜 가가지고 막 우리 9,500불 수주했다고 그래 주가가 오늘 이렇게 개폭락합니까? 9,500을 수주했다는데 그 기업들이 다 해놓은 걸 온갖 이게 자랑질을 하고요. 결국에 이재명이 끌어내리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은 이재명 대선 이후에 750인데 오늘 더 떨어졌잖아요. 이재명이가 이선배 주시장 붕괴합니다. 이렇게 좌파, 저 그렇잖아요. 기업이 최악이고 경제가 최악인데 이재명이가 막 기업 비틀는다고 주가 올린다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간다고 기업 다 때려잡는데 결국에 그 이재명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주시장도 저는 IMF보다 더한 게 붕괴가 오고요. 이미 개미들은 뭐 피눈물 계좌가 지금 엄청나게 그 손실을 보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그 주식 전문가들은 제대로 좀 정치 분석을 해봐라. 이런 게 이재명 좌파 정권에서 주식시장이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